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강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은 이 커버에서 보는 것처럼 전술은 상당히 아이디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이벤트 사례,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은, 홍대 사거리에 가면은 참이슬 옷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죠? 그러면 꼬맹이들이 이렇게 때리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비자와 고객들과 바로 접전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뭐예요? 전술적인 차원에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다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것들이 세트로 다니더라고요. 하나로 다니니까 눈길을 좀 못 끄니까 세트로 다니고, 또 최근에 보니까 오토바이 있죠. 예. 미니 오토바이 있죠. 그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전술적인 차원. 그러니까 지금 북새통에서 저한테 보냈던 DM 이런 것도 하나의 뭐예요? 큰 전략 안에서 전술적인 차원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토대로 한 창의적인 마케팅 전술, 이거에는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은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런 전술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짠다 라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공식으로 만약 전술이 짜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상상력이나 창의력은 뭐예요?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식 그 자체가 창의와 좀 반대편에 되어 있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좀 알게 됐죠. 아이디어라는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이디어보다 뭐예요? 전략을 숙성해서 나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라.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거, 마케팅의 이해와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여러분이 오늘쯤에는 마케팅은 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림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많이들 그림이 안 그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케팅은, 물론 정석을 배워서 많이 잘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안 배웠다고 해서 마케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적인 마케팅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 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마케팅 이해와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 여러분, 일단은 기업이라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자, 그 다음에 경쟁자 중심적인 거. 여러분, 기업 중심적일 때는 여러분, 마케팅에 대해서는 기업이 목표하는 게 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기업은 비전과, 그다음 사명과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중심적 마케팅 전략을 할 때 우리가 하나, 포인트로 배운 게 뭐였어요? 마케팅만은 없다고 했죠. 마케팅만은.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큰 네 축에서 마케팅이 있다고 했죠. 무슨 축이죠? 한번 우리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 보통 실무자들이 여러분 마케팅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판촉? 영업? 아니면 소비자의 유인 책술?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것은, 자, 기업에 있어서 4개의 큰 톱니바퀴가 있다고 했죠? 첫째 톱니바퀴가 뭐죠? 그죠? 생산. 그렇죠? 곧 죽어도 생산. 예? 그 다음에요? 재무적인 거. 그 다음에 인사적인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에 마케팅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마케팅은 또 크게 4축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뭐가 있죠? 프라이스. 그렇죠? 또요. 프로덕트. 그렇죠? 그 다음 플레이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프로모션에 들어가죠. 프로모션. 여러분, 프로모션이 뭐의 합성어인지 아세요? 저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프로모션. 그렇죠? 프로라는 말은 뭐죠? 프로?
프로페셔널, 프로펠러, 프로듀서, 뭐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라는 말이 있죠. 오늘 앞으로야.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모션은 뭐예요? 그렇죠. 움직임이요. move라는 말 있죠. 프로모션은 이제 뭘까요? 앞으로 미는 거잖아요. 앞으로 미는 거야.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촉진이라고 말을 하죠. 촉진이요. 프로모션은 여러분 우리가 마케팅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프로모션은 여러분이 뭔가를 판매하거나 서비스 상품을 가졌을 때 그게 좀 더 잘 되도록 뭐예요? 촉진시켜 버리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또 뭐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마케팅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가격으로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광고로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PR로도 하고요. 뭐 외부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마케팅을 한다는 건 가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유통을 만질 수도 있고요. 제가 모 대학에서 마케팅 강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일반적으로 마케팅하면 대표적으로 광고, 뭐 홍보, 뭐 이런 걸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이꼬르를 하는데,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는, 그것도 물론 마케팅이죠. 근데 그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는 거를 약자로 뭐라고 해요? 내가 대화를 할 때 홍보로도 하고 광고로도 하고 SP로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하는 걸 통합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를 요새 많이 말을 하는 이거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IMC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이거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설마 들어보셨죠? 자, IMC 뭐의 약자예요?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이죠. 그렇죠? 여러분 IM은 아니라고요. IM은 아니라고요. IMC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 중심적 마케팅.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 중심적 마케팅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 제가 키포인트만 이렇게 해서 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고객 중심적 마케팅을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소비자에 대한 이해겠죠. 그렇죠? 이해겠죠. 이런 이해는 뭐를 시작해서부터 나올까요? 분석 자료? 아니면 소비자들의 그런 트렌드 자료? 여러분, 이미 트렌드 자료가 나오고, 어떤 에이전트에서 이걸 통계로 내오고, 하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짠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2, 3년 전 데이터, 2, 3년 전에 그 고객들의 성향을 가지고, 오늘을 짠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켓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강주현 씨? 마켓은 어떤 개념이 강해요? 살아 움직이는 개념이 강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예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고객은 어디 있죠? 시장성이 있어?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뭘까요? 고객성이 있어?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고객이 있어?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고객이 모여서 뭘 만들어요? 사람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고요. 기업이 모여서 뭐가 만들어져요? 시장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시장이 모여서 한 산업을 만들고요. 이 산업이 모여서 뭐야? 한 국가 경제라는 걸 만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비자 중심적인 마케팅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비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소비자 이해는 뭘로부터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단체적으로 어디, 다 갖다 버리셨어요? 소비자의 이해는? 여러분, 그 마케팅은 배우려고 하는 거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러분, 프로골퍼가 골프를 칠 때요, 허리를 돌리고 맷도에서 하고 뭘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다 기억하면서 그 골프 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배어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학습이 약간 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외우려고 들어요. 네,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는 게 좋겠어요? 매 시간에 대한, 그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고객에 대한 이해가 어렵겠죠. 그렇죠? 여러분, 고객의 이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기획실에 있는 마케팅 실장이 아니라고요. 네. 누가 제일 이해가 좋을까요? 우리 매장에서 지금 직접 파는 애요. 네. 여러분, 제가 하나 얘기해드렸죠. 양 치는 개를 어디서 키워요? 양들 사이에서 키운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야만 양을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객 중심적인 마케팅 전략을 했고, 경쟁자 중심적인 마케팅을 우리가 했죠. 그렇죠. 경쟁자 중심적인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여러분, 경쟁자 중심적인 마케팅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적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네,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했던 게 공격 전략, 방어 전략. 네? 일단은 선도 기업이면 방어 전략을 쓴다. 도전 기업이면 공격 전략을 쓴다. 여러분, 뭐예요? 추종이면 뭐예요? 측면 공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왜? 시장은 한정돼 있고 이 안에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무슨 싸움을 하는 거죠? 점유권 싸움을 하는 거죠. 이 점유권 싸움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을 넓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혀나갈 수밖에 없는 거. 보통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시장을 넓히는 일은 1등 기업이 하겠죠. 그렇죠? 1등 기업은 방어 전략을 하면서 파이를 키워요. 자, 여러분, KT, 하나로. 이 두 업체를 보면은 딱 나오죠. 계속 여러분, 새로 서비스를 만들어서 계속 하는 건 KT의 몫이고, 거기서 계속 뺏어오는 건 하나로의 몫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쟁의 관계에서 마케팅을 풀어내는 거. 자, 그럼 전술은 어떤 개념에서 만들어지느냐? 어떤 개념에서 만들어질까요? 전술은 일단 기업이요. 그 다음 뭘까요? 소비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경쟁자요. 이 사이에서 만드는 게 전술이에요. 이 사이에 만들어진 게 이제 전략이죠. 그죠? 전략. 이 전략이 그대로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술화돼 가는 거죠. 그죠? 전술화. 소비자들한테 전략할 때 전략은 큰 맥락을 잡아놓는 거고요. 그 안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세한,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할 때는 전술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을 할 때는, 분석적인 개념이 좀 많이 필요해요. 분석적인 개념. 혹은 논리적인 개념이요. 전술을 할 때는요, 약간 창의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술의 개념에서 상상력. 얼마만큼 여러분이 많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은 논리적인 베이스로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인 베이스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켓이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됐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필드 앞에 들어가는 건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끔 전략을 모르고 마케팅에 대한 ABC를 못 배웠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술을 잘하기 때문에요. 전술적인 부분을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게 커버리지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요. 일단 전략은 큰 맥을 잡는 거지만 전술은 가장 보여지는 부분을 많이 잡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의적인 마케팅 전술과 사례, 그 다음에 오늘 마케팅 기획서 리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략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일단 마케팅 전술을 짤 때도 여러분 틀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틀. 여러분 무조건 마케팅 전술을 가르친다. 여러분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상상을 해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보통 꼬맹이들은 상상을 잘해요. 그렇죠? 아니야, 요새 꼬맹이들은 상상을 못해요. 걔네들 입시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식으로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창의적으로 접근을 한다. 여러분 창의적인 접근이 뭘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버린다. 뭘까요? 쉬운 생각으로 하면 논리적으로 해결을 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일단 창의적으로 문제를 한다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남들처럼 안 하는 게 창의적인 방식이겠죠. 그렇죠? 남들이 했던 방식을 여러분 우리가 채택해서 하는 방식을 무슨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건 논리적인 방식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잘 먹히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그 부분이 아직도 어필이 된다면 약발이 이미 뭐예요? 들어간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미 한번 경험해 봤으면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약을 치는 게 좋을까요? 더 세게 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한 번 했는데 그걸로 이겨냈으면 훨씬 더 내성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약을 치거나 뭐 하려면 뭐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필요해요. 돈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전략을 하더라도 돈과 재정적인 능력이 없으면 못 하겠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남들이 안 한 방식을 좀 해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남들이 안 한 방식으로 우리가 마케팅 전술을 짤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창의적 접근이 아니라 뭘까요? 대담성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담성이라는 게. 왜? 남이 안 해본 걸 내가 해보려면 뭐예요? 쫄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해봤으면 그걸로 해봤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할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보통 겁난다라는 거예요. 겁난다라는 거. 자, 창의적 전술은 그래서 여러분 왜 창의적 전술이 별로 없느냐? 왜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창의적 접근이 없는 이유는요. 일단 이 창의적 접근을 하는 그 실무자들이 직장인의 베이스 마인드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직장인의 마인드가 많아서요. 왜요? 직장인의 마인드가 어떤데요? 잘 못하면 책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마케팅 기획서 보면은 뭐예요? 전술이라고 치고 보는 게. 이게 되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뻔하다라는 거. 상당히 논리적으로. 여러분,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창의적 접근이 훨씬 더 많이 나올까요?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훨씬 더 필요해요. 창의적 전술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전술을 할 거면 일단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 욕을 들먹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 입장에서 최고로 안 좋은 게 뭐 이런 거 있죠? 사장님한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내가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사장님이 겁내요. 정말 될까?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겁난다라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정말 될까? 네가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을 왜 져? 내가 뭐 사장이야? 뭐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 미친 직장인이 있어요. 자기가 회사 사장인 양하고 여러분 상당히 뭐야? 도전적인 사람이 있다고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개념으로 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생뚱맞은 거를 해요. 근데 가끔 실패를 하더라도 뭐예요? 그 사람이 대박을 낳는다고요. 한 번도 최근에 마케팅 전술을 해서 난 실패한 적이 없다. 이 의미는 뭘까요? 나는 창의적 접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보통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대박도 없어요. 그냥 보통 잘하면 중간 이상, 보통 중간 아니면 중간 이하. 별로 마케팅 전술을 했는데 약발이 별로 안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중간쯤에 가다 보니까 뭐야? 가늘고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가늘고 길게. 근데 가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뭐야? 이게 마케팅 조직으로 재편성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마케팅을 배웠죠. 지금 배워도 회사에 가서 써먹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럼 처음부터 이 말을 해야지 왜 마지막에 말을 해?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마케팅으로 탁월한 아이디어가 뭐 있어도 회사 내에서 뭐야? 그럼 문화가 없으면 뭐 이런 거 있죠. 새로운 전략을 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구도 안 한다고요. 그쵸? 혹은요, 새로운 전술을 했어요. 그리고 대박 났어요. 그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러겠죠? 일단 마케팅 중심적인 그 체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 그런 사전에 뭐예요? 그런 게 나와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내가 마케팅 전술을 되게 잘하고 막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가능하지 않을까. 혹은 회사 내에서 가능할 때는 뭐야? 전권을 가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난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 없다. 2차에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의 자신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술을 화려하게 구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전쟁이 나도, 여러분, 여러분, 그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서 보면 영국군하고, 누구죠? 스코틀랜드 군하고 싸우죠? 아니야, 브레이브하트보다는 다른 거.
숲속의 늪속, 패트리어트. 또 똑같은 주인공이 멜 깁슨 나오는 거. 패트리어트. 영국군하고 미국 독립군하고요. 예, 싸우는 거, 그런 전쟁 신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예, 영국군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죠. 그리고 저기, 독립군도 이렇게 일렬로 서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피리를 불자. 둥두둥두둥두 하면서 뭐야?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빵아, 빵아, 빵아 하면서 앞에 서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죠. 꼬꾸라지는 거. 예. 여러분, 왜 그런 전술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독립군도? 그 당시에 독립군들의 그 수장들 있죠? 이 수장들이 영국군 장교였어요. 예. 영국군에서 장교짓을 하다가 일단 군사제도나 이런 걸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민병대를 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영국 군대식으로 하겠죠. 배운 거대로 하겠죠. 그리고 배운 대로 한다고요. 근데 거기 그 영화에서 보면 그 멜 깁슨은 그렇게 안 하죠.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은폐, 엄폐하고 막 이러죠.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마케팅이라는 건 배우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나서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플레임 같은 걸 잊어버려야 정말 마케팅을 잘한다고. 왜? 이런 플레임을 너무 매이다 보면 마치 골퍼가 골프를 할 때 너무 교과서에 배운 것 때문에 못 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야구를 할 때도요.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근데 그 필드에서는 그런 생각이 거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케팅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런 전략을 배우면 뭐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이런 전략을 할 확률이 커요.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겠죠? 전혀 모르고 있으면 정석으로 당해요. 정석으로. 일단 정석으로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내가 일단 커버리지가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했을 땐 80%가 정석을 많이 써요. 정석을요. 마케팅의 정석을. 시장 분석을 할 때도 환경 분석에서 STP 분석에서 컨셉 잡고 다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플레임이 다 같다고 하면 일단 삼성, 현대, 큰 회사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그러나 중소기업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중소기업은 여러분 큰 회사는 그런 전략, 이렇게 회사의 그런 규정에 맞는 전략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작은 기업은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이 걸려 있어서 한 번도 안 해본 시도를 많이 해봐요.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요. 자, 그럼 전술을 할 때도 무작정 상상을 하고 무작정 다른 방식으로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도 일단 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업, 고객, 그다음 경쟁사 요 사이에 전략이 있고요. 이것이 한번 이렇게 다시 재표현될 때 전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일단 전술의 틀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전술의 틀. 여러분,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가로축에는 뭘 넣는 게 좋을까요?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짤 때. 일단은 여러분 전술을 생각할 때도 그냥 고민을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플레임 없이 고민을 하는 거는요, 오직 딱 하나예요. 그냥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그냥 알려주면은 그냥 되는 거죠. 일단 내가 아이디를 생각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떤 플레임이라는 게 필요해요. 접근 방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전혀 하나도 없으면 오직 그냥 술을 먹다가 어느 날 그냥 머리에 띵 하고 뭐가 떠오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건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는데 보통 필요할 때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을 때 많이 나와요. 그리고요, 보통 꿈꿀 때 나와요. 꿈꿀 때.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다 잊어먹죠. 그죠? 자, 전술을 짤 때는 여러분 가로는 무슨 축일까요? 가로는 X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세로는요, Y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겠죠. 이건 여러분 제가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타겟이라는 게 있겠죠. 타겟. 그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제품이라는 게 있겠죠. 경쟁은요. 경쟁은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경쟁은 이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물론, 이 X축과 Y축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 가능해요. 변동 가능한 부분.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타겟한테 팔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제품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다른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타겟한테 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까요? 이때는 참 뻘쭘하죠. 차별화라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똑같은 제품을, 그러니까 이 회사도 되고 저 회사도 되고 이 회사도 돼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요, 그걸 파는 고객도 똑같아요. 이럴 땐 깊이를 더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깊이를. 깊이란 뭘까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해요. 자, 디테일한 얘기로는 뭐냐? 경쟁자로부터 고객을 유인하거나 기존 고객이 사용력을 증대하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럼 동일한 제품인데 제품은 똑같은데 새로운 타겟한테 팔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무슨 전술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내 제품은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타겟한테 팔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새로운 타겟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새로운 고객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럴 땐 새로운 유행의 고객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럼 또 하나의 카테고리. 새로운 제품이 있고요. 내 제품이 새로워요. 네? 이걸 동일한 기존의 고객들한테 팔고 싶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땐 새로운 용도와 상황을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디테일한 방식으로 뭐냐? 기존 제품에 새로움을 더하면 이 카테고리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새로운 타겟이 있고요. 새로운 제품이 있어요. 내 제품도 새롭고 고객도 새로워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땐 넓이를 확대하는 게 좋아요. 넓이를. 자, 넓이를 확대한다는 게 뭐냐? 새로운 타겟과 용도를 개발한다는 거죠. 좀 더 디테일하게 전술을 좀 찾아보면 이런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T라는 건 태틱스라는 거예요. 태틱스. 네? 태틱스. 여러분, 전략은 영어가 뭐죠? 스트라테지죠. 여러분, 태틱스가 뭉쳐서 뭐가 돼요? 그렇죠? 전략이라는 게 되는 거죠. 전략을 세세하게 나누면 태틱스라는 걸로 나눠져요. 일단 이럴 때는요, 동일한 타겟한테 동일한 제품을 팔 때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는 부분, 중간자를 활용하는 부분, 의무적인 소비를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이때는 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이때로 이렇게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물론 이거 외에 뭐예요? 여러분이 뭐 한 만큼 나와요? 생각하는 만큼 나와요, 전술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겠어요? 제가 오늘 말을 했죠. 제가 말한 거 이외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이외에. 마케팅을 배워서요, 그걸 써먹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제가 말한 거를 쓰지 마시라고요. 제가 말한 거를 쓰게 되면 뭐예요? 이런 건 남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을 배운다라는 건 기본,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열 때 그렇게 해놨죠. 기초에 충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에 충실을 할 필요. 그다음 기초로 써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일단 깊이를 더하는 전술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라.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타겟한테 파는데, 여러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고객한테 팔 때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신발을 팔아요. 내 신발을 누구한테 파느냐? 내 신발, 축구화를 파는데 이건 앞에 있는 샵도 팔고 나도 팔고요. 우리 뒷동네에 있는 샵도 팔아요. 누구한테 팔 거야? 뭐뭐뭐 중학교 애들한테 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 이때 어때요? 되게 치열해요. 이때요. 제품으로서의 차별화도 없고요. 고객들도 그 고객이 그 고객이고요. 뭐 여행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여행을 맨날 가는 사람한테 맨날 발리 뭐 이런 거 있죠. 똑같은 걸 팔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방법이 뭐냐? 일단 인지적 구두쇠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지적 구두쇠가 뭘까요? 소비자는요, 어떤 거를 구매할 때, 여러분, 소비자는 구매할 때 많은 생각을 할까요? 마케터는 많은 생각을 해요. 근데 소비자는 많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매를 할까요? 소비자들은 보통 구매를 할 때 습관적으로 많이 사요. 습관적으로 해요. 일단 여러분 뭐예요? 내가 세탁기를 살 거면 뭐 드럼. 내가 뭐 와이셔츠를 입을 거면 뭐 폴로. 운동화를 살 거면 뭐예요? 나이키. 상당히 많은 식의 생각을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짧게 한다고. 이런 게 뭐냐? 습관성 구매예요. 습관성 구매. 이런 습관성 구매를 뭐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제품을 팔아버리려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구매를 할 땐 여러분 어떻게 식으로 끊어야 되느냐?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슈화가 돼서 그게 토론거리가 되기도 해요. 그쵸? 어떤 문제가 트랜스젠더가 나오고 해서 그거 갖고 100분 토론해서 열거 하고 이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반대의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이 시장에다가요, 차별화가 전혀 없는 시장에다가 여러분이 주제를 뚫어놓자. 토론거리를요. 그럼 그거 자체가 토론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럴 땐 의제를 바꿔서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방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방식은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어려우시니까 일단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일단 우유를 파는 사람도 뻔하고요. 우유를 먹는 사람도 뻔해요. 이럴 때 여러분의 제품을 팔거나 이럴 때는 이런 전술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쪽 면에서 이건 기존 우유 협회들 있죠. 여러분 파스텔 우유가 우유 시장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기존 유제품들이 멸균이 그렇죠. 기존 유제품은 뭐예요? 고온살균을 했어요. 고온살균. 그렇죠. 파스텔은 저온살균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저온살균을 할 때 파스텔 우유가 토론의 주제를 던졌어요. 한마디로 저온살균이 들어오니까 바로 기존 살균 애들이 얘네들을 밀어내려고 저온살균을 하게 되면 100% 멸균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고름 우유라는 거예요. 고름 우유. 우유에 고름이 있네, 없네.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파스테르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파스텔 우유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박을요. 여러분 신문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서로 반박을 하는 거죠. 서로. 여러분 파스텔 우유는 우유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 고온살균 시장을 저온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이게 무슨 공격이에요? 측면 공격이에요. 측면 공격. 상대방이 약한 고온. 여러분 일단 고열을 가입해서 가열하는 게 평범하다면 일단은 그 약점이 뭘까요? 일단 그렇죠. 고온을 하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시장으로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이걸 시장으로 끌어내느냐? 이슈를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이런 마케팅을 뭐라고 해요? 이슈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전술적인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해서 틀어버린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파스텔 우유는 6번 소송을 당했어요. 그리고 6번 다 졌어요. 네. 근데 파스텔 우유는 그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망한 게 아니라 시장에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요. 왜요? 사람들이 파스텔 우유에 대해서 이슈화가 돼서 서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내는 얘네들이 저온살균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이슈로 만들었느냐? 이런 거예요. 명주천으로 재단하면 실크옷, 무명천으로 재단하면 무명옷, 할아버지의 푸념 해가지고 기존의 광고식으로 아니고 아티클 방식으로 되게 이슈를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989년에 들어왔을 땐 이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나왔던 출판계에서 나왔던 있어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 문제 있었죠? 네. 이런 걸 통해서 마시멜로 이야기는 더 알려줬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슈를 제기해서 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문제, 이런 것들이요. 의제를 바꿔버리면 이런 것들은 또 있죠. 이런 거예요. 또 이런 마케팅은 많이 해요. 여러분 이건 그린 파워 녹즙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녹즙 가는 거 있죠. 얘네들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있을 때 여러분 오직 기존에 있는 애들이 이긴다고요. 무조건 여기에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떤 문제를 만들었느냐? 옛날에 있는 기존 애들은 가는 날개가 뭐였어요? 그쵸, 철이었죠. 이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뭐를 제기했죠? 그쵸, 철가루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철가루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만들었느냐? 플라스틱 날을 만들었죠. 근데 얘네들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플라스틱 날이건 양철 날이건 녹즙기 시장 자체가 푹 죽어버렸다는 거. 왜요? 이거저거 다 별로 안 좋다라는 거죠. 이런 인식이 박혔어요.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되게 크게 나왔던 마케팅 하나 있죠. 오비 맥주한테 이슈를 제기하네요. 하이트 맥주가 이슈를 제기한 적이 있죠. 뭐예요? 물이라는 거를 이슈를 제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어떻게 됐어요?
동일한 제품에 동일한 고객한테 파는데 이슈를 제기하니까 뭐예요? 그게 이슈화된 사람들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리겠죠. 그럼 기존에 있는 제품이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틈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이슈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런 전술을 통해 시장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뭐 하나 또 제가 얘기하는 침대. 그렇죠? 에이스 침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의제를 만들었죠.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은 어떻게 의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나요? 원래 에이스 침대는 되게 비싼 침대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점점 시간이 가면서 군소 회사들이 침대를 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죠. 옛날엔 품질로 침대를 샀는데 바뀌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이쁘면 침대가 뭐 해도 좋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슈를 만들어버렸죠. 뭐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런 순간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농담 삼아서 여러분 이 사건 가지고 교육부에 제소도 당했죠. 이것 때문에 이거 바꿔라. 애들이 이건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사례. 여러분 전술은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사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 설득을 할 때도 더 편해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상사분들 설득을 할 땐 개념적으로 설명해봤자 이해 못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이슈를 제기해서 여러분 또 판도를 뒤집고 들어가는 전술. 여러분 되게 많죠. 옛날에 풀무원 이런 거에 유해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도 이슈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사가 코리아나 항공사한테 이슈를 제기한 거죠. 이 비행기 몇 년 됐어요? 이 얘기예요. 네. 코리아나 항공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아시아나 항공가 바로 주제를 바꿔버리죠. 네. 여러분 아시아나 항공은 원래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리아나보다 칼기보다 비행기가 더 젊다고요. 근데 비행기는 대한항공도요, 기타 외국 비행기에 비해서 젊었어요. 훨씬. 그런데 얘네들이 가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늙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요런 전략을 통해서, 전술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런 전술을 하게 되면 방어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반박? 오케이, 반박. 반박을 하는 건 보통 이런 의제를 걸어버린 애들이 원하는 거예요. 네, 반박을. 왜? 이슈화를 만들어버리려고. 여러분, 내가 싸움을 계속 걸어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싸움이 안 되죠. 내가 싸움을 했어요. 얘가 막 흥분해요. 그러면요. 사람들 와서 구경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싸움 거는 전술이에요. 싸움 거는 전술. 원래 여러분, 마케팅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플레임을 만들고요. 지금 내가 중요한 축, X축, Y축을 잡고 그거에 포함된 전술을 짜는 게 좋아요. 그냥 전술을 무작정 짜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썬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썬업. 여러분 썬업이 들어보셨죠? 썬업이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얘네들이 기존의 오렌지 시장을 쫙 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온살균을 했어요. 여러분 오렌지를 고온살균하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이 다 파괴되겠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요. 왜? 고온살균을 하건 저온살균을 하건 살균하는 과정에서는 다 끝난 거고요. 마지막에 농축액을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다. 그래서 살균이랑 비타민C의 파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비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썬업은 바로 시장에 들어올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고온살균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해요. 비타민C를 삶아 드십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타민C 다 파괴됐다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계속 뭘 기다렸을까요? 기존의 델몬트나 이런 회사들의 반박을 기다렸어요. 이건 아니다. 근데 많은 차례를 통해서 기존의 업체들이 하나를 배웠죠. 싸움에 말리지 말자.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그냥 혼자 한 4, 5개월 계속 떠들어요. 혼자. 고온살균이 어쩌고 저온살균이 어쩌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광고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뭐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기가 고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썬업은 시장에 물론 잘 들어왔고 얘네들은 그래서 마케팅으로 들어왔다기보단 품질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품질이요. 원래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더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더 좋게. 왜요? 촉진하려고 했으니까요. 촉진.
자, 이런 전략이 있고, 여러분 두 번째, 중간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중간자. 중간자란 뭘까요? 네, 시장을 파고들고 고객의 머릿속에 파고들 때. 중간자란 제가 소비자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뭘까요? 그 사이에다가 브릿지를 만들어 놓고 전략이야, 전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인공 치즈 같은 거 잘 안 먹죠? 가공으로만. 요새는 무슨 치즈 먹어요? 천연 치즈 같은 걸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럼 인공 치즈는 안 팔릴까요? 팔려요. 어떻게 팔릴까요? 뭐 아마 출판도 그럴 거예요. 출판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각계전투로 파는 것도 있죠. 또 하나 뭐 있어요? 대량으로 기관에다가 도서관에다가 집어넣는 그 방식이 있겠죠. 그렇죠? 학교나 이런 거에다가. 인공치즈는 안 팔렸어요. 이게 시대가 웰빙의 시대가 오면서. 근데 여전히요, 인공치즈는 되게 많이 팔려요. 어디에서요?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먹는 거 있죠? 거기에 뭐예요? 다 팔려요. 거기에다 쓰는 건 인공치즈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인공치즈를 사지는 않지만 뭐예요? 천연치즈를 사지만 인공치즈는 계속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80% 이상은 인공치즈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중간자를 이용해서 시장을 들어오는 전략이에요. GE도 이런 전략을 많이 했죠.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GE가 식기세척기를 만들었을 때? GE가 식기세척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무도 식기세척기를 안 샀어요. 왜? 너무 크다라는 거죠. 너무 크고 비싸고요. 또 나쁜 점이 하나가 뭐냐? 일단 지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저분할 것 같다.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야 깨끗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마케팅 전략을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하는 게 더 지저분하다라는 걸 되게 강조했어요. 기계가 하는 게 더 깨끗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사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방법을 바꿔봐요. 의제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술을 하겠죠. 이거 여러분 이제 전략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크게 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저것 해보니까 중간자를 잡아요. 누구한테 가서 팔았을까요?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 건축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건축업자. 네. 건축업자한테 가서 어떻게 팔아요? 빌트인으로 파더라다는 거죠. 빌트인으로. 여러분, 빌트인으로 파니까 뭐가 좋을까요? 대량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대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요. 여러분, 일단 뭐 몇억짜리 살 때 식기세척기? 가격 장애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억지로라도 쓰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주택 공급하는 사람, 건축업자들은 뭐야? 집의 가치가 상승을 해요. 그렇죠? 빌드인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전세를 놓더라도 더 받겠죠? 그리고 억지로 빌트인이 된 거를 가서 썼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렇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 돈 갖고 안 사도 뭐예요? 있으면 쓰게 되죠. 그럼 또 뭐가 좋을까요? 쓰게 되면 중독이 되죠. 망가지거나 부서지게 되면은요. 한번 쓴 게 어렵죠? 한번 써버렸으면요. 그 다음에 쓰는 건 쉬워져요. 그리고요. 또 좋은 게 있죠. 나중에 이사를 가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식기세척기에 들어있는 집안을 선택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또 뭐가 돼요? 기존의 건축업자들한테 빌트인을 하게끔 압력이 들어가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통해서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사계에서 브릿지를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또 하나 사례 있죠. IBM. 여러분, IBM은 컴퓨터는 먼저 들어왔는데 PC 시장은 늦게 들어왔어요. PC 시장은. 여러분, PC 시장에 먼저 들어와 있는 애들이 애플, 기타 회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얘네들을 어떻게 따라잡느냐? 얘네들도 방법이 뭐였느냐?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들은 대학교를 사봤어요. 대학교. 얘네들이 처음으로 잡은 대학교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예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랑 단체로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신입생들 있죠? 신입생들은 무조건 IBM에서 컴퓨터를 사야 돼요. 대신 가격을 대폭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IBM 컴퓨터를 사면 학생증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티켓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입학이 되는 거죠. 아주 강제죠, 강제. 여러분, 왜 그런 방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대가로 대학에다가 IBM 컴퓨터 쫙쫙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가 좋을까요? 보통 그렇게 대학에서 IBM 컴퓨터로 리포트를 쓰고 한 애들은 직장 가면은 무슨 컴퓨터를 쓸까요? 보통 IBM을 또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편한 거를 계속 쓰겠죠. 여러분, 대학교 때 쓱 쓰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저희 학교는 다 애플이었어요. 거의 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첫 컴퓨터가 애플이었어요. 왜냐면 IBM 컴퓨터를 다시 그 PC 환경을 배우기가 귀찮아. 예. 귀찮다 보니까 계속 애플을 썼어요. 왜? 이게 처음으로 내가 무슨 컴퓨터를 접속했느냐. 여러분 아마 핸드폰도 그래요. 핸드폰도요. 어떤 핸드폰을 처음 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약간의 그런 장애가 있죠. 변경할 때 뭔 장애 주고 뭔 장애 주고 하니까 뭐예요? 그것만 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 이렇게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동일한 타겟과 동일한 제품으로 할 때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뭐 책 같은 거 뭐 그런 게 되겠죠. 책은 뭐가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쵸, 대학 교재. 대학 교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또요. 책을 몇 권 안 읽으면 승진 시험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쵸? 영어 시험은 여러분 거의 다 의무적인 거예요. 의무적인 거예요. 안 하면 뭐예요? 저 스코어를 못 집어넣죠. 그렇죠? 자, 의무적으로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의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베이비시트. 이런 거 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이비시트는 안 달면 뭐예요? 벌칙금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여러분, 안전벨트. 이런 거 안 매면 뭐예요? 그 과징금 나오는 거죠. 이런 건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트웨이사의 화재 경보기. 여러분, 화재 경보기가 다 건물에 달려 있죠? 여러분, 원래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요, 원래 예전에 GE하고 피트웨이사 두 군데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 제품을 안 썼다고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건축업자들이 여러분 일단 건물 짓고 하는데 불 나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피트웨이사는 처음에 위스콘신에 있는 이 회사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사람들한테 왜 안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살만한 이유를 가서 말을 해줬어요. 근데도 안 사요. 그래서 얘네들은 피트웨이사는 소비자 마케팅을 포기하고요. 어디로 갔을까요? 위스콘신 주정부에 가요. 주정부에 가서 소비자 마케팅 할 돈을 2년 동안 주정부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신규로 만드는 건축물에는 모두 다 화재 경보를 달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여러분, 위스콘신주에서 그렇게 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옆에 있는 주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일한 제품과 동일한 타겟한테 할 때는 회사나 이런 규정이에요. 우리 제품이 꼭 들어가야겠끔만 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의 방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여러분 무연휴반류, 여러분 무연휴반류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무연휴반류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가 사람들이 아무도 무연휴반류를 안 썼어요. 왜? 비싸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별짓을 다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한 1억 대 중에 자동차 중에 1000만 대만 무연 자동차를 가능한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장이 이미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주정부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 계속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연 자동차를 하게끔 법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뭐야? 자동차가 무연휴반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연휴반류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강제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무연휴발유 들어가는 그 주유 구멍 있죠? 그걸 작게 만들어버려요. 작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기존 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장을 넓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온라인 업계에서 나온 게 있죠? 보안 서버. 여러분, 이 보안 서버 얘기 들어보셨죠? 네. 보안 서버 지금 이번 연도에 다 안 달면 뭐예요? 다 과징금 물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이런 것도 뭘까요? 여러분, 고객의 개인정보, 막는다라는 차원에서 뭐예요? 이거 다 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 달게끔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요걸로 누가 돈을 벌까요? 이거 세일 인증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떼돈 버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방법. 이런 건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뭐예요? 시장을 단번에 키워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이런 건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있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이 업을 또 하기도 하니까 결제 방식이 있죠. 거기서도 은행권이랑 같이 하는 걸 반드시 달아야 돼요. 2000 몇 년도까지. 그거 안 달면 과징금 나와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든다고요. 그럼 이런 거 만들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를 만들 때는요, 윈윈의 전략을 택하면 돼요. 기업도 좋고요, 정부도 좋고요, 고객도 좋고요. 이 3사가 다 윈윈의 관계를 갈 수 있는, 그게 되면 뭐예요? 이게 규정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규제를 여러분이 풀어내면 대박이고요. 정부 규제가 아니라 이건 뭣도 돼요? 기업 규제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에서 하나 있죠. 뭐 이런 거. 토플 토익 보자. 여러분 어학 인증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있어요? 아마 뭐 그 어학 인증 같은 거 뭐 공부는 그런 거예요. 회사 인사 거기에요. 토플 스코어 하나 이게 박스 들어가죠. 그럼 이 시장은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담당자랑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꼭 소비자들과의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레딧처럼 뭐예요? 이런 거, 그래, 아마 그 회사의 그 대부분은 이런 거죠. 의무 교육이라는 거예요, 의무. 안 하면 꽈락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기업의 자기네들이 포화 상태에 들어오자, 그럼 상당히 의무적인 조항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 누군가 하나만 이익을 대박이 나면 요거는 뭐예요? 반발심이 되게 강하겠죠. 뭐 이런 거 있죠. 사회 펀드를 받을 때도 긴 텀에서 뭐예요? 모든 기업이 몇 %를 환원해야 된다라는 게 만들어지면 뭐예요? 마케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자체가. 자, 그리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은근히 쉬워요. 왜 쉬울까요?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떠벌기고 하면 법이 막 바뀌어요. 막 그때. 막 급하게 바뀌고 막 이런 게 많다고요. 자, 이런 거. 여러분, 발코니.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발코니 없앴죠? 발코니 또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야? 시장 팍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부 의무적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단, 윈윈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윈윈의. 보안 서버 같은 거. 정부는 뭘 원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강국인데 뭐예요? 그 보안 이것도 1등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은 뭐가 좋아요? 좋은 거 없나? 기업은 일단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뭐 할 때 일단 뭐예요? 자기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고객은요. 자기 정보가 이렇게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빠져나가는 걸 방지한다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자, 이런 거. 그 다음 여러분 T4에서 T6 새로운 타겟을 잡는 거. 여러분 일단 동일한 제품인데 이미 있는 제품을 새로운 타겟한테 팔려면 무슨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마 출판의 예를 들어보면 출판은 이미 하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 출판 회사는 딱 만들어져서 인문 시장에 들어갔어요. 네, 그럼 돈을 조금 자리를 잡죠. 그럼 바로 새끼 브랜드를 또 내요. 경제 경영으로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요. 뭘 내요? 유화 시장도 또 내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고요. 이렇게. 왜? 똑같은 책을 뭐예요? 다른 타겟한테 파는 거예요. 다른 타겟한테. 바꿔서요. 자, 바꾸는 방법이 뭐냐? 일단 시장을 새롭게 봐야 돼요. 시장을 새롭게. 여러분, 요새 시장이 새롭게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동시장이라는 게 있죠. 아동시장. 제가 이제 교육을 가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업계 그걸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런 아동시장을 본 게 성인시장을 아동시장으로 잡은 게 또 누구 있어요? 공병호 씨도 이렇게 하죠. 공병호 씨라고 아시죠? 공병호 씨도 아동시장을 잡아요. 여러분 공병호 공스닷컴인가 어디 들어가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들한테 자기 분야를 가르쳐요. 한 달에 하루에 50만 원인가 받고요. 새롭게 시장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시장은 못 봤죠? 못 본 게 아니라 자기 한 시장만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회 펀딩을 받아야 돼요. 맨날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업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것도 돼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보험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고요. 시장은 둘러보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뜨고 있는 게 아동시장. 요새 성인교육의 아동화, 아동시장의 성인화. 여러분, 아동시장에서 하는 창의력 교육이 여러분 성인시장에서 또 들어온다고요. 시장이 어디에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거죠. 여행도 똑같죠. 네. 여러분, 옛날에는 유학 다들 하러 석박사하러 갔죠. 지금은요, 연수로 많이 가잖아요. 꼬맹이 애들이요. 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죠. 또 무슨 시장도 있어요. 새로운 시장. 그렇죠. 실버 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실버 시장. 요새 뜨고 있는 시장 있죠.
여러분, 출판 같은 경우에 실버 시장 뭐가 있을까요? 북텔링이라는 게 또 들어와 있어요. 북텔링. 북텔러를 이용해서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출판 시장의 30%는 북텔링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발전이 안 되고 있지만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왜요? PMP라는 그런 저변이 일단 만들어지면 뭐예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해요. 이미 모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출판에서 먼저 시작해서 전자북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뭐예요? 북토피아라는 회사죠.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북텔러는요. 북텔링. 이건 여러분 북코스모스라는 회사에 가면 섹터로 나와 있어요. 이미 누군가 보고 있다고요. 왜? 여러분 실버 시장도 그냥 실버 시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버도 여러 가지 실버가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돈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많이 싸돌아다니는 분들이에요. 돈은 많은데 몸이 안 좋은 은둔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의료 혜택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돈도 없고요. 힘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수도자형이라고 한대요. 수도자. 집에서 도 닦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실버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행 이런 거는 뭐예요? 새로운 시장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요. 아동, 실버.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실버 시장이 커지겠죠. 출판의 실버 시장 없을까요?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올라가서 뭐를 꼽으면 이겨요? 깃발을 꼽으면 이겨요. 왜요? 왜 깃발을 꼽아야 돼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시장의 주도권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뒤로 들어오면요. 측면 공격만 계속 해야 된다고요. 예, 측면 공격. 봉우리 하나, 작은 봉우리 하나 잡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보고 먼저 시장에 들어간다. 그런 거 있죠? SK에서 무슨 전략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이런 건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차원이에요. 예? 이런 걸 마케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요. 또 무슨 시장도 있어요? 큰 시장 중에 하나. 여러분, 아까 키드 시장에 또 하나가 또 숨어 있죠? 이 시장에는 10대 시장이에요. 10대 시장. 10대 시장이 왜 좋을까요? 10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왜요? 다 동질화되어 있거든요. 다 나이키 좋아하고요. 다 힙합 스타일이고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미국에서 MTV 보고요. 한국에서 MTV 보고요. 다 똑같아. 다 팍스 TV 보고요. 다 똑같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뭐야? 다 똑같아지고 있는 요 시장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또 최고의 시장이라는 게 뭐야? 구매력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뭐예요? 얘네들은 이런 스타일이죠. 뭐 하나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새는 조르지 않아요. 요새는 3개월 동안 라면만 먹고요. 그거 하나 사요. 알바를 막 죽도록 하더라도 그거 하나 산다고요.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으면 뭐예요? 1년 계획을 해서 그거 사요. 반드시 사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왜 사요?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엊그저께 텔레비 보니까 그 연예인들 시장 있죠? 그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들 애들이 누가 선물했죠? 그거 경쟁 묻는다고 하죠. 30만 원 주면 뭐야? 난 40만 원짜리야. 그리고 30만 원 선물 준 애한테 왕따 당하고요. 이런 게 이제 10대 시장이라는 거예요. 10대 시장. 책은요. 10대한테 포커스 맞을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동일한 상품이라면 뭐예요? 이쪽 시장으로 갈 거면 동일한 타겟한테 갈 거면 경쟁이치의 의제를 바꾸거나 의무를 하거나 이런 게 방식을 하면 되겠죠. 새로운 시장으로 가려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자, 여러분 요런 거.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 뜨고 있는. 이미 뜨고 계속 뜨고 있죠. 이 시장은 여성 시장이에요. 여성 시장. 그렇죠? 여러분 여성 시장 여러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요새 여러분 이제 트렌드도 바뀌었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어딨어요. 그렇죠? 오늘 본 것 중에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차후로 또 뜰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 베이비시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시터에 대한 의무 조항이 거의 없어요. 하루 교육받고 끝이래요. 이런 거예요. 이런 시장. 그러면 출판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럼 여러분 마케팅 전략을 짠다라는 건 남의 걸 뺏어오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뭘까요? 시장을 발굴해버리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버지니아 슬림. 네. 여러분 버지니아 슬림은 담배를 누구한테 포커스 맞춘 거예요? 여자.
여러분, 요거에서도 파생된 게 하나 있죠. 말보르. 여러분, 말보르는 원래 여자 담배였어요, 여자 담배. 왜 여자 담배였을까요? 말보르 이전의 담배들은 필터가 없었어요. 다 그냥 통째로 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야? 되게 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남자는 그런 쓴 담배를 피는 것이다, 남자의 강인함. 그러니까 갑자기 필터가 나오니까 뭐야? 여자 담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버지니아 슬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보르를 남자 쪽으로 돌려야 됐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말보르맨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여자 담배거든요? 필터가 있는? 근데 누가 펴요? 카보이가 피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되게 텁텁하게 피죠. 이렇게 피고 뭐예요? 아주 되게 막 거친 느낌에서 피니까 뭐예요? 오, 여자의 그런 거 없고 뭐예요? 카보이의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말보르 담배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건 광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가능해요. 왜요? 사람들한테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황. 어떨 때 뭐 펴라, 어떨 때 뭐 펴라, 이렇게요. 여러분, 소주. 소주도 여자 시장 가고 있죠. 그렇죠. 여자 시장으로. 소주가 10대까지 넘어올까요? 거기는 음으로 걸려있으니까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왜 위로 안 내려가고 아래로 내려오는지 알겠죠? 아까 IBM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진로 소주에 길들여지면 뭐 할까요? 그냥 여러분도 아마 술집에 가면 그럴 거예요. 뭐 드릴까요? 아침 이슬. 뭐 이렇게 하면 뭐야?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런 거에 대해 잡을 수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뭐예요? 해외로 눈을 돌려주세요. 해외로요. 해외로 눈을 돌려도 시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외로 눈을 돌리는 방법. 여러분, 초코파이요. 우리나라에서 포화가 되면 뭐예요? 러시아 가서 파는 거예요,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에 마요네즈 파는 거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마요네즈 이렇게 팔아요. 그렇죠. 이만하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팔아요. 러시아 애들은 거의 그걸 가지고 그냥 밥을 먹는데, 거의 주식으로. 그러니까 들고 다닐 때 뭐냐? 이런 드럼통으로 들고 다녀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팔죠?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판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냉장고요. 여러분, 유럽으로 파는 냉장고는 어떤지 아세요? 되게 커요. 네, 되게. 왜? 유럽 사람들은 큰 냉장고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또 김치요. 네, 김치. 김치라면 이렇게 라면 이렇게 만들고 있죠. 다 일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본 아니면 러시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없으면 뭐해? 해외로 눈을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 중에 하나 좋은 사례가 뭐 있어요? 제 친구도 이걸로 해서 돈 좀 많이 벌었는데. 중고차요. 네. 중고차 사다가 어디다 팔아요? 저기 캄보디아인가 이런 데다가 판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폐차 수준 되는 거 고쳐가지고 거기다가 팔아요. 되게 비싸게요. 여러분, 한번 성공신화에서 한번 나왔죠? 어떤 아저씨가 산 사람이 차 한 대 사가지고 봉고차 하나 사갖고 라오스에 갔죠. 라오스에 가가지고 그거 무턱대고 불법으로 한 대 팔았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했죠. 그때부터 그냥 전량으로 갖고 와서 지금 라오스에서 1위 업체예요. 1위 업체. 자동차. 그리고 생산을 하죠.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해요.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대통령 만나가지고 상도 타고 뭐하고 이런 것도 새로운 시장을 보는 거예요. 국내에서 빡시면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게임을 한다는 거죠. 밖에 나갈 때는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제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이야기한다고. 제품의 질이 아니라 시장의 시장이 얼마만큼 제품을 받아줄 수 있느냐. 사례가 이런 거 있잖아요. 유로 디즈니 사례 아세요?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미국에 만들고요. 일본에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대박 났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과감하게 미국에다 프랑스에다 만들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 유로 디즈니. 근데 지금 망하진 않았는데 되게 안 되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예요. 예를 들어 미국 디즈니는 마인드가 그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프랑스의 문화는 왜? 왜 걔네들이 왕이야? 이런 문화가 있어요. 서비스가 너무 하는 것보다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 예를 들어, 미국의 디즈니에 가면은요, 청소부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지하로 다녀요. 그러니까, 기존의 옷을 입고, 청소복을 입고, 거기가 쓸고 하면 안 되니까 쓸고요, 싹 사라져요. 쓸고 사라지고. 왜? 소비자들 눈에 띄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설비하고 하는 걸 몰래 하라는 거죠. 몰래.
여러분, 그 정도인데, 프랑스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 디즈니의 그 일을 하려면 수염을 기르면 안 돼요. 남자는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요, 화장을 짙게 하면 안 돼요. 색있는 매니큐어도 칠하면 안 돼요. 네. 이런 거에 대한 문화적인 접근이 없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프랑스의 요 지은 지역이요. 여름에는 건조하고요. 겨울엔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얘네들이 왜 이걸 했느냐? 일본 애들은 비가 와도 디즈니에 가요. 왜요? 디즈니가 좋기 때문인 거예요. 디즈니가. 일단 서양 문명에 대한 동경이 많죠. 근데 프랑스 애들은요. 안 가요. 비가 오면요. 네.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유로 디즈니가 되게 안 돼요. 네. 미국만큼은요. 또 여러분 이런 거. 치클렛. 여러분 치클렛이 미국에서 상당히 시장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장사가 안 되니까 인도로 갔어요. 인도. 우리나라도 요새 인도로 많이 가죠. 인도로 가니까 문제가 터졌어요. 기존 제품을 그냥 팔면 될 줄 알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12피스를 팔거든요. 근데 인도에다 12피스를 그대로 파니까 안 팔려요. 왜 안 팔렸을까요? 여러분 미국 애들은 이거 그 POP라고 하죠. 계산할 때 이렇게 하나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싸요. 인도 애들은요. 한 달 월급이에요. 네. 치클릿 하나 사 먹으려면요. 여러분 한 번 나왔죠? 그 생수 있죠? 생수. 그 인도 애들은 생수를 못 먹어요. 그게 일주일 월급이에요. 네. 근데도 팔아요. 왜요? 그걸 갖고 먹으면 뭐예요? 부자의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도 팔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너무 비싸다. 첫째. 두 번째, 인도는 덥죠. 네. 이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그 우리 자이리톨 있죠. 자이리톨 이렇게 똥똥똥 하는 거 있죠. 약간 바둑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의 효시예요. 그거의 효시. 인도는 더우니까 이 바둑알 이게 다 녹아서 이렇게 덩어리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으니까 덩어리져 있죠. 그리고 뭐예요? 비싸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여러분 많아서 비싸면 어떻게 팔면 돼요? 조금만 팔면 되는 거죠. 2개로 파는 거예요. 2개. 네. 그리고요. 너무 많으니까 뭉쳐진 거죠. 2개를 낮게 포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뭉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장사가 잘 됐어요. 얘네들도. 네. 자, 뭐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여러분 동일한 제품을 새로운 타겟한테 파는 두 번째 또 세 번째 택틱스 6번째가 뭐냐? 이런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뭐뭐인 뭐뭐에게 뭐뭐 할 때만 쓴다. 뭐뭐는 뭐뭐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책은 뭐예요? 공부할 때만 본다. 이런 걸 깨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온라인 교육은 승진할 때만, 회사가 하라고 할 때만 한다. 이런 공식을 깨버리면 뭐예요? 새로운 니즈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니즈가요. 예를 들어, 또 사례를 알려드리면, 말보르.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쓴 담배를 피워야 된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걸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뭐가 있냐? 되게 보편적으로 사고를 해. 보수적으로 해. 전형적으로 사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피자를 먹을 때는 콜라랑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세트로. 이렇게. 여러분, 그 피자 시장을 누가 잡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새로운 걸 추가하면 돼요. 동일한 제품에서도. 그럼 펩시가 잡았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큰 피자헛이랑 펩시랑 계약을 했다고요. 코카콜라가 뭐야? 늦었죠. 그래서 펩시랑 피자랑 링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누구랑 잡아요? 뭐 도미노 뭐 이런 애들이랑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요런 거 베이비 오일, 베이비 샴푸. 여러분 이게 왜 전형적인 고객들이 뭐뭐 할 때는 뭐뭐 하마 쓰나 뭐 이런 공식이 있는 걸까요? 애기한테는 베이비 샴푸를 쓰는 것이라고 옛날에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베이비 샴푸죠. 베이비 오일. 근데 존슨앤존슨에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이걸 깨버릴 때 뭐가 필요하느냐? 광고 홍보가 좀 필요해요. 도움이요. 왜? 옛날에는 애기가 아니면 이걸 안 쓰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엄마가 TV 광고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보통 성인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피부가 뽀송뽀송한 걸 좋아하겠죠. 애기 피부처럼요. 근데 우리 애기가 쓰는 거예요. 애기가 쓰는 건 뭐예요? 화학 제품도 덜 하겠죠. 애기가 쓰는 거니까. 애기가 쓰고요. 그거를 그 샴푸로 내가 감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써요? 아기가 쓸 정도로 부드럽고 좋은 거라면 내가 써도 좋은 거겠죠. 그렇죠? 오일도요, 베이비 오일. 그래서 여러분 요새 베이비 오일, 베이비 샴푸, 베이비 로션, 베이비만 하는 게 아니죠. 훨씬 더 뭐예요? 순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성인들도 써도 좋다라는 것 때문에 해가지고 얘네들은 뭐예요? 전형적인 고객들이 제품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버려요. 그래서 시장이 3-4배로 커버리죠. 또 비슷한 건 이런 거 있죠. 캠벨스. 네. 여러분 캠벨 스프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제일 큰 스프 회사죠. 이 회사는 뭘로 깼을까요? 자, 이 회사는 이렇게 깼어요.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땐 그런 스프였어요. 스프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죠. 겨울에. 추워하면 뭐야? 엄마가 스프를 만들어 놓고요. 따스한 스프를 주면 맛있어. 이게 스프예요. 캠벨 스프가 처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야? 안 팔려요. 왜? 엄마들이 뭐야? 바빠요, 요새. 엄마들이 나가서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틀을 깨버려요. 어떻게 틀을 깨버리냐? 이렇게 틀을 깨버리죠. 이건 뭘까요? 독신층으로 바꿔버려요. 독신층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TV 광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그때 캠벨 스프를 먹으면 좋겠다. 상황을 계속 그림으로 보여주면 뭐예요? 성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벤지를 타는 상황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성공하려면 벤지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몸에 들어가겠죠. 이때는 뭐냐?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가 해먹는 거예요, 이제. 지가. 급하면은 캠벨 스프를 먹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포화되니까 어떻게 바꿔버릴까요? 이젠 샌드위치랑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샌드위치랑. 이젠 엄마가 끓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젠 네가 바빠서 먹는 것도 아니고요. 샌드위치랑 먹으면 이게 기가 막히거든. 뭐 이런 식으로 또 정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해주는 거 하니까 뭐예요? 캠벨 스프 날 때 엄마가 안 해주면 안 먹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거 끊어버리고요. 네가 마이크로 렌즈에다 돌려 먹는 거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 보여주면 뭐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보여주면 이제는 뭐야? 샌드위치 먹을 때 캠벨 스프를 떠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걸 계속 보여주면 뭐야? 이렇게 여러분 누가 피자랑 콜라랑 먹으면 먹어야 된다고 누가 말을 했을까요? 그건 피자 회사하고 콜라 회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거죠. 나이키를 신으면 멋있어요? 누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필요해. 단어 하나 뭐야? 촉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러면 마케팅 전술 T7과 9까지만 보고 우리가 쉴게요. 새로운 용도와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죠. 이건 뭐냐? 새로운 제품을 기존의 고객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 예를 들어 전자북 만들어가지고요. 기존에 책 보던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는 방식이죠. 이런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비자를 통해서 제가 소비자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소비자를 분석하지 말고요. 소비자를 관찰하라고 그랬죠. 소비자가 뭘 하는지 관찰하면 뭐예요? 새로운 방법이 보여요. 또 예를 하나 해줄게. 바세린 로션이에요. 여러분 바세린 로션은 언제 나온 거예요? 뭐 할 때 나온 거죠? 살이 텄을 때 바르는 거예요. 근데 텄을 때 바르는데 사람들은요, 틀 때 안 발라요. 뭐 할 때 또 많이 쓸까요? 입술이 트면 바르더라는 거예요. 입술이 트면요. 그래서 얘네들은 과감하게 뭘 만들었을까요? 이게 립스틱형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짜가지고 바로 바르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게 나왔죠. 여러분, 아스피린은 원래 나온 게 뭘까요? 위장약으로 나왔어요. 위장약으로. 위장약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위장이 아플 때 아스피린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때 많이 먹느냐? 심장. 아스피린을 먹으면요, 심장 예방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씩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심장 예방약으로 둔갑을 시켜버려요. 소비자를 유심히 보면 뭐예요? 출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터는 일단 차를 좀 버려야 돼. 소비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저도 최근에 맨날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를 맨날 타고 다니면 다 나처럼 사는 줄 알아요. 이런 개념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차를 계속 놓고 다녔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때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PMP를 많이 갖고 다니는지. 신문으로 봤을 때는 그러겠지. 봤을 때는 뭐야? 이게 느낌이 와요. 애들이 다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뭘. 그렇죠? 애들이 다 이러고 걸어 다니는데. 그거를 먼저 본 애들이 저쪽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예, 소비자를 계속 보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 동영상, 그거 있죠. 강의도 그런 거야. 강의도 뭐야? 벅스 보면은 이게 스트림 방식이 있고 다운로드 방식이 있죠. 뭘 좋아해요? 다운로드 방식을 좋아한다고요. 예. 관찰을 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어차피 소비자들은 뭐예요? 어떠한 욕구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거. 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이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조 참치, 동원 참치, 고추장만, 짜장만 이런 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참치를 사다가요. 그냥 이렇게 살코기를 먹는 게 아니라 뭐 참치를 넣고요. 고추장을 풀어서 비벼 먹더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요. 짜장을 집어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카레를 집어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고추장 참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려요. 꼬마김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렸죠? 꼬마김치 만든 사람이 편의점에서 보다가 뭐야? 유심히 본 거죠. 사람들이 먹고, 김치 넣고, 나머지 버리고 뭐 하는 거 보고 뭐야? 조그만하게 라면 봉투용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꼬마김치고, 그게 대히트를 쳤죠. 관찰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게. 멋스럽게 홍보, PR, 이슈 마케팅, 이런 거 이제 바이러스 마케팅,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기존의 마케팅에다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는 거. 자, 이런 거. 자, 여러분, 이런 거 뭘까요? 여러분, 아까 킴벨 스프 나왔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킴벨 스프는요, 계속 이렇게 바꿨잖아요. 스프를 계속 용도를 바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양주를 먹는 사람들이요, 일단 양주가 좀 지독하면 뭘 타먹어요? 코카콜라나 청량음료를 이렇게 타먹는다고요. 근데 가끔 보니까 어떤 인간들은요, 킴벨 스프를 타먹어요. 그러니까 스프를 먹은 다음에 양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 왜? 청량음료보다 이게 더 낫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술 먹는 습관이 있어요. 왜 낫느냐? 이건 일단 건강에도 좋죠. 일단 그리고 이게 스프 건더기랑 뭐냐면 묘하게 맛있대요. 이런 게 미국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야? 이렇게 새로운 용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된다. 그럼 사람들은 뭘까 될까요? 이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먹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너 뭔 짓 하는 거야? 이러죠. 근데 광고로 계속 때리고요. 멋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먹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멋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고의 폭격의 힘이에요. 뒤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뭐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먹으면 변태 이러겠죠. 장동건이 이렇게 먹으면요. 그럼 멋있다고 말을 할걸요? 이런 젠장 그런 거 있겠죠. 그게 이제 광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장동건이 튀김하고 뭐하고 먹을 때 뭐예요? 이러죠. 그럴 때 뭘 먹어야 돼요? 맥스를 먹어야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뭐 먹을 때 뭐 먹어야 되고 뭐 먹을 때 뭐 먹어야 되고요. 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말해주면 여러분 뭐 있죠? 치킨 먹을 때 뭘 먹어요? 소주 먹어요? 누가 그랬냐라는 거예요, 누가. 네. 한번 제가 소주를 먹으면서 생맥주를 먹어본 소주를 먹으면서 닭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묘하대, 맛.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이상한 놈 아니야? 소주를 먹을 땐 찌개를 먹으래요. 이건 뭐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피자 먹을 땐 콜라를 왜 먹냐고요.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런 거야. 그 다음, 고정관념을 깨버려도 시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뭘 마셔요? 우유 마셔요? 오케이, 우유 마시죠. 또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요. 예? 커피를 마신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카콜라가, 사람들이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펩시가, 펩시 AM을 만들었어요. AM이 뭔지 알죠? 오전에. 얘네들이 그래서 또 이런 제품을 만들면 뭐가 필요해요? 광고라는 폭격이 필요해요. 멋있는 사람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뭐예요? 커피 향이 쫙 나오면서 커피 먹으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거죠. 왜요? 어차피 카페인이면 콜라도 카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광고를 때리는 거죠. 이게 광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고 일어났어요. 시원한 아주 차가운 콜라가 있어요. 딱 먹으니까 뭐예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야? 가벼운 트름도 나는 거죠. 카페인은 이미 섭취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아침을 시작하고 이게 광고가 있는데 제가 못 구했는데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요. 펩시 AM.
하면 이게 먹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잘 안 먹히죠, 또. 왜요? 소비자들은 자기의 습관을 잘 안 바꿔요. 근데 광고가 계속 때려주죠. 그럼 바꿔줘요. 계속 때려준다고요. 자,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이걸 보니까 오렌지 주스 애들도 이걸 보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렌지 주스는 언제 먹어요? 아침에요. 아침에 한 컵 정도 먹으면 뭐예요? 오늘 하루 쓰는 비타민 섭취 오케이. 뭐 이런 거죠. 비타민은 맨날, 오렌지 주스는 맨날 그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힘을 빌리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테니스 뎁다 치고 나서 코카콜라를 먹어야죠. 네, 근데 뭘 먹어요? 오렌지 주스를 먹어요. 오렌지 주스를 어디다 먹어요? 300cc에다가요. 네? 원래 오렌지 주스는 30이나 50cc 이렇게 조그마한 거로 먹는데 얘네들이 무슨 광고를 때렸느냐? 300cc에다 먹는 거라고 매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맥주. 여러분, 맥주가 요만한 거 나왔죠? 그러다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긴 게 나왔죠? 그 다음 어떻게 나왔어요? 이제 이렇게 큰 게 나오죠? 그러면요, 더 많이 먹어요. 일단, 그거 있죠? 용량을 크게 높여주면 뭐예요? 일단 섭취량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펩시콜라에서 아주 대박이 난 그 발명품을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펩시에서 옛날에 어떻게 하면 매출액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근데 1등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칩다면 이 뚜껑이 있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칙하고 이거 버리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출을 높인 것 중에 하나 아이디어가 뭐냐? 톱니바퀴 오프너예요. 옛날엔 오프너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렇게 마케팅은 이렇게 생기면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이렇게. 근데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네. 요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가루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면 더 많이 먹어요. 일단 들어갈 때 뭐야? 콸콸콸콸 들어가니까 뭐야?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들어요? 요새 코카콜라. 콜라. 이렇게 반짜리도 있죠. 이게 반짜리요. 보셨어요? 이게 미니형?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남기니까 뭐예요? 이만하게 해가지고 한 3-4모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소비자들을 관찰해보니까 코카콜라 털어서 먹는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죠. 첫 잔. 네, 그리고 나머지 먹으면 뭐예요? 계속 뚜껑 열어놓으면 단맛만 나지, 그 톡 쏘는 탄산은 다 빠져나가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만하게. 자, 오렌지 주스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힘을 빌려요? TV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이게 광고 중에 하나예요. 젊은 남자가 테니스 쳐요. 그리고 막 땀을 푹푹 흘려요. 그리고 뭘 먹어야 돼요? 물 아니면 뭐야? 코카콜라 하겠죠. 근데 여자아이가, 멋있는 여자아이가 이따만 300cc 오렌지 주스를 갖고 먹어요. 콜콜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콜라보다 맛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보이면 그렇게 먹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시리즈가 뭐냐면 꼬마아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학교 급식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죠. 콜라를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자기를 보고 웃고 있어요. 걔가 뭘 먹느냐? 300cc 우유요. 300cc 오렌지 주스에 이따만한 거예요. 그걸 갖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보이려고 그걸 자기도 딱 하겠죠. 그래서 여자애가 보는 데서 그걸 버벅버벅 먹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여자애가 잉크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광고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상황을 많이 보여줘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낯설어 하질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따라하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 우황청심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우황청심원은 동그랗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삼성 우황청심원은 마시는 걸로 바꿔버리죠. 그것도 뭐예요? 소비자를 관찰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비상상비약으로 있죠. 막 넘어가죠. 왜? 넘어가요. 근데 으깨 가지고 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우황청심원 그렇게 했는데 안 팔려요. 안 팔려서 얘네들이 또 뭘로 바꿔버렸을까요? 여러분, 우황청심원 지돈 갖고 사 먹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누가 챙겨주죠. 그렇죠? 다 누가 챙겨주죠. 그래서 판매 방식을 바꿔버리죠. 선물용으로 바꿔버려요. 지돈 갖고 지가 우황청심원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소중한 분들한테 수험생하고 뭐 한 사람한테 우황청심원을 주면 뭐예요? 챙겨준다라는 얘기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이 더 커져버려요. 이런 식의 방법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아멘 햄머. 얘네들이 그 베이킹 소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얘기해드렸죠. 베이킹 소다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이빨을 닦는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아직도 하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베이킹 소다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궁무진해요. 그 방법이. 그래서 나온 게 덴탈 케어라는 거예요. 그 덴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죠. 걔네들이 그 미백으로 만들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이 광고가 그거예요. 집안에서 베이킹 소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해서 얘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질주면 뭐예요? 탈취제예요. 여러분, 이를 닦으면은 뭐예요? 치약이에요. 그걸로 광택도 내요. 세차도 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그것도 해요. 그것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미국 애들은 카페트죠. 이만하게 큰 통을 만들어서요. 카페트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뿌려요. 자, 왜? 이게 살균작용을 하거든요. 자, 뿌려요. 그 다음에 뭐야?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닦아요. 그럼 카페트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효과가 죽이죠. 흰색을 쫙 뿌린 다음에 진공청소기로 하면 뭐야? 이게 깨끗해지는 맛이 있겠죠.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파느냐? 큰 통에다 파는 거예요. 큰 통 뭐예요? 이건 카페트용. 작은 통은 뭐예요? 못용. 이거를 젤로 만들면 이빨 닦고. 왜? 이런 게 왜 많이 보였느냐? 베이킹, 일단 아까 말했죠. 소비자에게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거 뭐예요? 베이킹 소다는 빵 굽는 것만 쓰라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책은 공부할 때만 하는 거다라는 걸 깨버리는 게 뭐예요? 뭐 소설이나 또 있는 거예요. 즐길 수도 있다. 또 뭐예요? 책 이렇게 넓은 게 뭣도 나와요. 막 이렇게 집도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오죠. 그런 것도 깨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책으로 사람 때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용도, 여러분,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 석사 논문을 쓰면, 이만한 그 검은색 이렇게 그거 주죠. 그거의 또 다른 용도가 뭔지 아시죠? 라면 받침대라고 하죠. 뭐 그런 용도가 있어요. 책을 주면은, 여러분, 뭐 책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마케터는 자기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고정관념이 되게 강해요. 책은 이거다. 여러분, 명함이요. 명함은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뭐 또 있어요? 이도 쓰셔요. 그걸로요. 그렇죠? 여러분 또 그러니까 명함 가지고 제가 봐도 별짓 아는 사람 많아요. 이 명함 가지고 뭐 또 하더라? 그걸 다 뭉쳐가지고 메모지로 쓰는 애들도 있고요. 그건 또 뭐냐? 그거 받자마자 이렇게 찢어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왜? 너무 많아서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찢어지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죠. 네. 혹은요, 그거, 여러분, 뭐 이런 거예요. 제 핸드폰을 보여주면 다들 놀랄 텐데, 없네. 핸드폰 보면 핸드폰 고리 있죠. 핸드폰 고리에다가 요새 USB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새로운 용도예요. 그거 되게 비싸요. 근데 그거 되게 편해요. 컴퓨터 이렇게 문서 작업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을 때 뭐 놓고 오면 뭐예요? 웹하드 어딨어? 뭐 이런, 여러분 웹하드요. 웹하드도 소비자의 용도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뭐 했어요? 메일로 막 올려놨다고요. 그렇죠? 메일로 올려놓고 거기 가서 보고요. 그걸 가지고 웹하드로 만들어보는 게 또 데이콤의 히트작이죠. 웹하드요.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거는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하는데 걔네들은 뭘 못해요? 이걸 상업화를 못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거를 상업화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열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목욕탕에 가니까 아저씨들이 어저께인가 목욕탕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요. 치약으로 안 닦고 이제 남자 목욕탕은 이게 소금이 있어요. 소금. 옛날부터 소금을 이렇게 닦고 이를 난 이를 닦는데 이 손이 다 집어넣어지는 사람도 처음 봤어. 이걸 버벅버벅 닦아요. 요걸 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주겸치약이잖아요. 그건 아주 예전부터 했었어요. 이로 소금으로 이를 닦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한테 보면 뭐예요? 새로운 제품이 보인다. 소비자들이 하는 거를 유심히 보면은 뭐예요? 제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런 거. 그 다음, 비기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동일한 타깃한테 새로운 제품을 팔 때는, 여러분, 요런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저기, 양평인가 어디에 가면 비행기가 있고요. 그 안에 레스토랑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망가진
철도 안에 가서 밥 먹는 데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비기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왜 레스토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왜 거기서 먹을까요? 이게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저기 레스토랑에 제가 한번 옛날에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테마 카페라고 해서 거기 가면 뭐예요? 감옥에다가 가둬놓는 데도 있죠. 네. 여러분, 그 학교종이 땡땡땡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뭐예요? 주본이라고 해서 애들이 다니죠. 네. 네. 그래가지고, 웨이터분에서 주본 하면 오죠. 이런 것들이 비기능적인 욕구를 창조해서 새로운 마켓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국의 빅토리아 스테이션이라는 거 있어요. 빅토리아 스테이션이 뭐냐면, 그 철도 있죠? 그러니까 기차 안에다가 레스토랑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먹으면 색다르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일단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성을 표현하는 거, 향수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거, 이런 거, 향수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자기 만족, 자기 과시, 소속감. 자, 이거의 얘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족욕기. 여러분, 자기가 자기 발하려고 족욕기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족욕기. 그 다음 뭐 있어요? 반신욕, 이런 거 있죠. 이거 언제 제일 잘 나가는지 아시죠? 어버이날 때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에요. 네. 이런 제품은 그 쓰는 용도보다 저희 집에 족욕기가 3개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족욕기 사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 보니까 한 번이니까 2번 쓰고 안 써요. 네. 근데 이건 선물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전기 병따개예요. 전기 병따개. 있죠? 병을 많이 딸 때, 캔따개 있죠? 이렇게 따지는 거 있죠? 옛날에 이 캔따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썼어요. 왜요?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 요거 하나 안 따겠냐라는 거예요. 요거 안 따. 그래가지고 이걸 만드는 회사가 처음엔 뭘 하겠어요?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따는 걸 해보겠죠? 근데도 안 팔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게 한 $20 정도예요. 이걸 가지고 뭘로 바꿔버렸을까요? 선물용으로 바꿔버려요. 선물용으로. 이게 여러분 니군의 집 갈 때 이게 내 돈 갖고 사기엔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물 받은 거는요. It's okay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선물 시장으로 둔갑을 해버린 다음에 지금 미국의 그 전기 캔따개 있죠? 이게 80%가 다 갖고 있어요. 전기 캔따개예요. 다 어떻게 해요? 선물 받았어요. 네, 서로. 그냥 옛날에 한번 그런 것도 있었죠. 책을 선물하세요. 해가지고 시장을 늘려버릴 수도 있어요. 선물하는 걸 책이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자, 여러분, 크로스펜이라고 아세요? 유명한 펜이에요. 크로스펜. 이 크로스펜은 뭐냐? 이 만년필인데 하도 시장이 빡세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상당히 고급 펜으로 가버려요. 그리고요, 이 시장 자체는 뭐로 가느냐? 지가 지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당히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만들면 금박을 둘러버리는 거예요. 하나에 몇백 달러요. 그리고 선물용이라는 거예요. 선물용.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판촉용이에요. 이것도 약간 좀 사회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하나 하는데 금장이 둘리고요. 크로스펜. 요 펜은 선물용으로 팔린다라는 거예요. 선물용으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시장은 팔린다. 또 비기능적인 게 뭐냐? 이런 젤로예요. 이게 뭘까요? 기능을 바꿔버리는 거 있죠? 여러분, 짐보리에 가면 뭐 갖고 놀아요? 레고 가지고 놀아요, 레고야. 여러분, 레고는 처음에 뭘로 나온 거예요? 장난감에서 장난감. 근데 요새는 뭘로 바뀌었어요? 놀이학습의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도구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거 말했죠? 기관 판매가 된다고요. 옛날에는 엄마가, 아빠가 사주는 거. 지금은요? 창의학습이나 유치원 하면은 그게 번들링으로 사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 젤로는 뭐냐? 여러분, 젤로는 뭐 하는 음식이에요? 후식 먹는 음식이죠. 자, 밥 먹고 나서 후식 먹고요. 예. 이런 시장인데, 얘네들이 하도 안 팔리니까 얘네들도 비기능성으로 바꿔버려요. 뭐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젤로 레슬링이에요. 예, 젤로 레슬링. 여러분, 이거 미국에서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한 데다가 젤로로 레슬링장을 만들어요. 젤로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젤리. 이렇게 하면은 볼록볼록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레슬링장을 만들어서요. 거기서 애들이 레슬링을 해요. 예. 그러면 재밌겠죠. 왜? 엎어져도 뭐예요? 일단 안 다치죠? 그리고 엎어지면서 누가 조킹하면 뭐예요? 그거 파먹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예요?
얘네들이 젤로 레슬링이라고 만들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LA예요, LA. 젤로로 LA를 만들어요. 젤로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젤로를 가지고 아트를 해요, 아트. 젤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젤로가 뭘 하냐면, 젤로 전시회를 해가지고, 젤로를 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만들고요. 뭘 만들고, 왜? 색깔이 되게 다양하니까요. 옛날에는 먹는 거, 네? 지금은 노는 걸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레고도 이렇죠. 여러분, 레고는 옛날에는 애기들이 노는 장난감, 또 뭐예요? 지금은 창의 공부할 때 그런 툴, 또 뭐 또 해요? 레고로 광고도 해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레고로 이 도시 만드는 거 보셨어요? 미니에이처? 이런 걸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뭐예요? 기능이 아니라 그 외의 기능을 계속 얘기한다고. 이때 뭐가 필요해요? 광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고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건 미친놈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매니아고 프로페셔널한 일이고 뭐한 일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젤로 레슬링은 미국에서요, 유명해요. 되게 유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 자, 그 다음. 5번째. 여기까지 갈까요? 아니면 쉬었다 갈까요? 여기까지 갈게요. 네? 자, 마케팅 전술. 그 다음에 5번째. 넓이를 확대하라. 자, 넓이를 확대하는 방법은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타겟한테 주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제품. 한 번도 못 본 제품을 한 번도 못 만난 새로운 사람들한테 파는 방법은 뭐냐. 자, 이럴 땐 일반적인 제품을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을 시켜버릴 전술을 써도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G마크라고 아시죠? 일단, 여러분, G마크를 붙여서요, 30-40% 매출이 다 증대를 했대요. 이건 뭐예요? 경기도가 인증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 바나나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다 마크를 붙여서 팔면 뭐가 돼요? 새로운 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델몬트, 여러분, 뭐 있어요? 델몬트도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뭐 있죠? 바나나로 유명한 게 뭐 있죠? 바나나는 돌이라는 것도 그러죠. 또 뭐 또 있어요? 2000살, 임금님표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풀무원도 이렇게 전략을 한 거죠. 여러분, 기존 두부에다가 뭐예요? 낮게 판매를 한 거죠. 그리고 풀무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품을, 이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새로운 제품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제품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G마크가 있는 바나나하고요, G마크가 없는 바나나, G마크가 있는 건 뭐야? 새로운 제품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걸 누가 먹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먹어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풀무원은 기존의 두부가 무슨 문제였는지 아시죠? 풀무원의 시작. 두부에다가 뭐예요? 비위생적인 거고요. 콩나물에다가 농약 뿌리고요. 이걸 가지고 만든 게 풀무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기존의 두부에다가 뭐예요? 낮게 판매하고요. 국산 콩 쓰고요. 그 다음 뭐야? 가격을 200원을 500원으로 올려버리고요. 길거리에서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에서 팔아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뭐야? 새로운 제품, 기존의 제품이 아니라 두부라는 제품은 똑같은데 뭐야?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먹을까요? 새로운 고객이 만들어져요. 예전엔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두부를 먹었죠. 이제는요. 그 두부를 먹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두부만을 먹는 사람들이. 자, 이런 거. 예. 자, 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제품 및 서비스를 전환하는 방법이 아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에버리츠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무슨 서비스인지. 우체국 예금보험이에요. 즉, 메인 마켓에서 서브 마켓으로 이동을 해버려주세요. 여러분, 우체국의 메인 마켓이 뭐예요? 우편물 취급하는 거죠. 근데 우편물 취급보다는 뭐예요? 금융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 농협은요? 농협 해야죠. 그렇죠? 농업 도와주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죠. 지금 뭐 해요? 그렇죠? 금융하잖아요, 금융.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봐도 알아요. 병원은 원래 뭐 하는데요? 치료하는 데죠. 근데 지금은 서브 마켓이 더 커요. 지금은 뭐 하죠? 지금은 뭐 검진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보험 들고 치과도 그런 거예요. 이 아프고 뭐 하는데도 뭐야. 요새는 치과가 이해하는 것보다 뭐 있죠? 임플란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서브 마켓을 더 키운다고요. 그게 왜? 더 돈이 되니까. 이런 시장으로 바꿔버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바트라고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지바트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자동차 살 때 이 녹 방지 있죠, 녹 쓰는 거 미리 방지해 놓는 거예요. 요걸로 해서 시장에 들어왔어요. 예.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 자동차들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출시되면서 녹 방지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 뺏긴 거죠. 얘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들의 메인 시장은 녹 방지였고요. 서브 시장은 뭐냐? 여러분, 녹 방지는 뭐예요? 자동차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서브 시장으로 했던 건 매트릭스도 그런 걸 해줘요. 예. 그리고 시트에다가도 코팅을 해줘요. 달지 않게요. 예. 그리고 이 타이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다 다 시트지를 해주고, 나아가서 뭐냐, 가끔 그런 것도 했대요. 중고차에다가 녹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오래 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새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있겠죠. 그런 시장을 했었는데, 이 기존의 업체가 녹방지를 하고 나오면서 뭐냐, 서브마켓으로 회사를 전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녹방지 회사가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리는 게, 개념을 바꿔버리는 게 자동차 보호회사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서 매출을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도 아마 뭐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해드렸죠. 햄버거를 팔아서 돈 못 번다고 했죠. 햄버거는 뭐 팔아서 돈 번다고 했어요? 청량음료하고 프렌치 프라이즈 팔아서. 근데 걔네들은 요런 걸 가지고 메인으로 가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뭐지? 옛날에 이 햄버거 가게는요, 원래 그거 뭐라고 하죠? 서브웨이 그 먹는 걸 뭐라고 하죠? 샌드위치? 호기라고 하죠, 호기. 원래 미국에서는 호기집이라고 있어요, 호기집. 근데 거기서 햄버거도 팔고 뭐 또 팔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브로 팔던 걸 메인으로 띄어나온 게 햄버거집이에요. 예, 원래 그 글로서리 샵에서 이렇게 다 같이 파는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 샵에서. 거기서 호기만 들고 나온 애가 누구예요? 서브로 팔던 거예요. 그게 지금 서브웨이예요, 서브웨이. 예. 호기, 거기는 뭐예요? 햄버거가 아니라 뭐야, 이게 샌드위치하고 뭐하고, 근데 샌드위치랑은 달라요. 호기빵이라는 게 있어요, 호기빵. 그렇죠? 그 약간 바게트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들고 나온 게 원래 서브가 메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시장을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장을 전환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이게 뭔지 아시죠? 험비. 예. 여러분, 험비는 미국의 군용 자동차예요. 예. 군용 자동차가 요새 어떻게 됐어요? 험비 타요, 일반인들이요. 되게 비싸요. 험비가 뭐냐면 이 가로가 엄청 긴 거예요. 예, 여러분 뭐 걸프전 하고 할 때 험비 차 있죠? 그거 여기서 탄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지 한번? 뭐죠? 무슨 락. 누구야? 뭐 있어요. 갑자기, 락인데, 제목이 락인데. 네, 숀 코넬리 나오는 게, 락 맞지 않아요? 이름? 네? 숀 코넬리 나오고, 얼굴 긴 애 있잖아요. 한국 여자랑 결혼한 남자. 그놈의 시기 이름이 뭐야 도대체? 네. 숀 코넬리가 죄수고 뭐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추격실에서 험비가 한 대 나와요. 예? 니콜라스 게. 자식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거기서 여러분 추적할 때 험비가 하나 딱 등장을 하죠.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 뭐예요? 이게 PPL이라는 거예요. 험비는 여러분 원래 그 웽귤러 찝 있죠. 찝차요. 찝차는요 2차 대전 때 처음 나왔어요. 2차 대전 때 군용으로요. 군용으로 처음 나왔는데 일단 그러니까 뭐예요? 찝차 엄청 많이 만들었겠죠. 전쟁하기 위해서. 예,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 찝차 뭐 하냐고 이제. 다 폐기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걸 크라이슬러인가 어디 회사에서 그걸 다 샀어요.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계속 광고 때리는 거예요. 예전엔 찝차 타고 다니면 군인. 광고 때려서 바꿔버리죠. 상황을요. 찝차 타고 다니면 이제 터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웽귤러 찝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메리칸 모터스도 만들어지고요. 왜? 일단은 군용으로 하던 걸 뭐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터프한 사람이 타는 거예요. 왜 찝차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찝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박정희라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들 뭐예요? 저 사람 약간 오프로드 스타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것도 광고의 힘을 빌려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시장이 어떻게 열리는지 아시죠?
예, 원래 군용에서 열린 거예요, 군용. 예,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걸 핸드폰이 된 거예요. 핸드폰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장 마케팅을 할 때 생각을 해볼 게 뭐냐. 산업재로 쓰이던 것이 소비재로 이렇게 뒤바뀌어 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야. 여러분, 그거는 레이저 개발하다가 나온 거예요. 레이저 개발하다. 예, 우리 마이크로 오븐 있죠? 전자 오븐. 이것도 그 시장에서 나온 거예요. 또 뭐 또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우주 개발하면서 나온 부산물들이요. 상당히 많아요. 예. 여러분, 무슨 장화,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다 다른 데서 개발을 하다가 다른 데로 그냥 소비자들이 응용을 해서 써먹는 거예요. 다. 이런 거. 자, 산업용 제품을 소비재로 이런 것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VTR. VTR이 여러분 원래 어디에서 쓰는 건지 아세요? 원래 방송국에서 쓰던 거예요. 방송국에서 편집하려고 쓰던 걸 뭐예요? 소비자들이 일단 소비자 시장으로 가면서 뭐예요? 비디오 편집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여러분, 또 이런 건 되게 많아요. 캠코더.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그런 거 바꿔버려요. 여러분, 전자계산기 보면 태양열 그거 나오죠? 그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건 인공위성 띄우려고 개발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인공위성 띄우는데 거기다 배터리 달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열로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샤픈가 뭔가 해서 이게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죠. 예. 자, 이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니밴이라고 아시죠? 미니밴. 원래 미니밴의 효시는요, 픽업 트럭이에요. 픽업 트럭, 뭔지 아시죠? 이렇게 자동차 있으면은, 그 포터,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다가 그걸 가지고 거기다 뚜껑을 씌워버리는 거야. 예, 뚜껑을 씌워서 뭘 만들었을까요? 밴을 만들었어요. 밴. 그리고 그 뚜껑을 씌운 다음에 거기다가 뭘 놨을까요? 의자를 놓고 뭐예요? 사람 타고 다니게 만든 거죠. 근데 그걸 막 타고 다니다가 아이아코카가 이걸 미니밴으로 바꿔버리죠. 왜요? 그걸 타고 다니니까 원래 여러분 픽업 트럭이나 이런 건 밖에다 세워놓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 봉고차 스타일로 만들어버리는데 가끔 이게 운전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차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차고에. 왜? 원래 픽업 트럭용이 아니라 뭐야? 스용차용이니까. 그래서 아이아코카가 차를 바꿔버리죠. 약간 납작하게 만들고요. 이렇게 자동차인데 이렇게 밴으로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럼 미니밴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새 우리가 요새 하는 거 무쏘, 이런 거 있죠. 그거의 효시예요. 일단은 산업재로 쓰는 게 소비재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새로운 건 거의 없어요. 새로운 건 없고 응용이 되게 많아요. 응용이. 마케팅도 똑같아요. 마케팅 그 자체도.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창조적으로 모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마케팅에서의 창조력은 누가 먼저 뭐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뭐뭐 하는 것일까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네? 상품화로 비슷해요. 누가 먼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상업화하는 게 문제예요. 상업화하는 게.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개발하는 회사는요, 개발안이라고 돈을 많이 써요. 그리고 개발하는 회사는요, 일단 개발 초창기에서 뭐예요? 문제가 많이 터져요. 일단 제품이 확실하지가 않다고요. 아직 에러도 많고요, 문제도 많아요. 왜? 아직 적용 단계예요. 근데 보통 이 세컨드 회사 있죠. 세컨드 회사는요,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다 뭐예요? 걔네들은 그거 하다 보면은 소모를 해요. 많이. 개발하다 보면 돈이 빠진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조작을 해서 팔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캐논이 제록스를 이겼죠.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제록스는 복사기 전문 회사죠. 그래가지고 막 기능도 되게 많아요. 근데 캐논이 그걸 보다가 다 빼버렸어요. 복잡한 거 다 빼버리고 뭐예요? 다 기능을 빼버리니까 뭐예요? 기능이 단순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가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게 있죠. 안 망가지는 거예요. 기능이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과수원의 효과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데, 땅이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 돌이 되게 많아요. 이거 땅이 좋겠다. 이거 돌 다 걷어내면 과수원 되겠다. 해가지고 다 걷어내요. 1년, 2년 동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힘들죠. 예. 근데 저기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쟤네들 그거 꽤 괜찮네 하다가 뭐예요? 가가지고 걔네들 힘 빠질 때 뭐예요? 뒤에서 때려 죽인다고요. 예. 그리고 뭐예요? 그 과수원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으로 뭔가를 빡 혁신하는 회사보다 뭐예요? 살짝 모방하는 회사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미국 시장을 전자, 자동차 다 쓸어버렸죠. 왜요? 모방을 잘해요. 모방을. 그 소니의 사장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건 없다. 오직 모방만 있다. 라고 이제 다시는 뭐예요? 창의적 모방을 하라는 거죠. 뺏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창의적으로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볼펜. 여러분 원래 볼펜의 효시가 뭘까요? 만년필이에요. 만년필은 에리 워터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이걸 가지고 헝가리 형제 누군지도 몰라. 개발한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헝가리 형제가 미로라고 브랜드로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월에버 샤프라는 회사가요. 인수를 해버렸어요. 월에버 샤프라는 회사가요. 이 샤프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미국에서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회사가 있어요. 레이놀즈라는 회사가 그 볼펜 그걸 있죠. 따라해요. 그리고 나서 두 회사가 법정 소송에 가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계속 소송에 가요. 세상에 가다가 뭐예요?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일본 애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이겨버리냐면 얘네들이 보증 제도를 해요. 이때는 볼펜이 비싼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2년 보증을 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레이놀즈로 가요. 레이놀즈 제품을 사는데 얘네들이 해결을 못했던 게 있어요. 그 속칭 말하는 볼펜 똥 있죠. 쓰다 보면 볼펜 똥 잡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기술적으로 안 풀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5년을 걸어요. 보증 5년이요. 여러분 볼펜 사고 보증 5년이에요. 이런 걸 했는데 뭐예요? 아무 이유 없이 5년을 걸어가지고 얘네들이 볼펜 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 시장을 잡은 애가 파커펜 있죠. 파커펜이 들어와요. 파커펜은 만년필로 이게 뭐야 신뢰도가 높았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볼펜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카피 뜬 거예요. 서로 카피 뜨고. 얘네들이 들어와서 뭘로 하느냐? 얘네들은 보증을 안 하고 뭐예요? 자기네들의 그 비싼 그 브랜드 있죠. 이걸 해서 자터라고 자기네들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볼펜 시장을 딱 가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볼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볼펜이 계속 가격이 떨어져 간다는 거예요. 파커펜은 뭐예요? 비싼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힘이 없죠. 그래서 한 회사가 쓸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이 파란색이요? 만년필 시장이에요. 44년부터 60년까지 쭉 갔다가 한번 올라갔다 내렸죠. 그럼 뭐야? 지금 볼펜 시장에 올라가 버렸죠. 이 시장을 확실히 접수하는 애가 누굴까요? 프랑스 회사의 빅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쓸어버려요. 볼펜을 25센트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시장을 완전히 접수해버리죠. 이 빅이라는 회사는 볼펜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마케팅으로 이 시장을 갖고 온 회사죠. 왜요? 모방을 한 거죠. 모방을. 뭐 여러분 이런 것도 많아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카드의 처음의 시작은요. 그 항공사가 $430를 먼저 걸어두면은요 카드를 줬어요. 그 카드 가지고 외상으로 여행을 다니라고요. 이걸 카드가 가지고 요걸 그대로 베낀 애가 뭐냐? 워너메이커라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백화점에서 베꼈어요. 이걸 가지고 일단 뭐냐? 소비자들한테 돈을 걸면요. 이게 외상카드예요. 외상카드. 돈을 걸면 그 한도 내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겠죠. 요걸 가지고 또 베낀 애들이 처음으로 신용카드스럽게 만드는 애들이 다이너스 클럽이에요. 다이너스 클럽은 뭐냐? 요걸 그대로 베껴서 뭘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은 레스토랑에서 갈 때 밥 먹을 때요. 일단 신용카드가 밥 먹을 때만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외상으로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이너스 클럽이 시장을 키워요. 광고를 통해서 뭐예요? 전문인들 있죠. 전문인들이 원래 돈 없는 사람들이 현금 내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카드로 결제한다. 이런 거를 계속 얘네들이 심어놔요. 광고, 홍보, DM 막 해가지고요. 요 시장을 송두리째 그대로 뺏어간 애가 누구냐? 바로 아멕스예요. 아멕스가 얘는 뭘로 가져가느냐? 얘네들은 백화점이었죠. 얘네들은 음식점이었죠. 얘는요. 은행권을 통합시켜요. 은행권을 통합시켜가지고 뭐냐? 은행권을 통합시켜가지고 은행이 보증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멕스 카드라고. 얘네들은 원래 뭐였냐면 고리대금을 했어요. 그 여행자 수표 해주고 뭐 하는데 요런 회사였어요. 그걸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신용카드 시장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요걸 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단 뭐예요? 일단
전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규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느냐? 비자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자의 컨셉이 뭐예요? Everywhere 비자예요. 요걸 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은행이 또 따라해요. 그걸 만든 게 마스터카드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월스파고 은행이 캘리포니아 쪽만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서 만들어놓은 게 또 마스터카드로 만들어서, 마스터카드는 컨셉이 그거죠. 스마트 카드. 얘네들은 할인이나 뭐 이런 게 되게 많게 가요. 아멕스 카드는요, 일단 품격. 일단 수수료도 되게 세게 가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서로 베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모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는 거 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 드라이브-인 푸드 아시죠? 드라이브-인 푸드. 예,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안 내리고 이렇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 드라이브-인 푸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음식점에서요. 그걸 베낀 애가, 은행권 애가 베껴요. 그래서 걔가 만든 게 드라이브-인 뱅크로 바꿔버려요. 은행에 가도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 미국은 ATM 머신 앞에서 살인사건이 많이 나요. 왜? 내리면 거기서 이렇게 때려 죽이는데 자동차에 있으면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베껴요. 드라이브-인 무비스 이래요. 이제 차 안에서 뭐예요? 음식도 먹고요. 차 안에서 은행도 하고요. 차 안에서 영화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모방을 하게 되면 시장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어차피 뭐예요? 마케팅 전략과 전술도 창조적인 모방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자,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제품을 개발한 회사고요. 모방한 회사예요. 제품을 개발한 회사는 우리가 다 뭐예요? 기억 속에 없어요. 제품을 모방한 회사들이 지금 뭐 있어요?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산업용 제트기도 코메트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모방한 건 누구예요? 보잉 707이에요. 보잉사가 모방을 했어요. 여러분, 일단 뭐 이런 거 있죠. 컴퓨터 유니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죠. 그리고 누가 모방했을까요? IBM이 모방을 했어요. 얘는 기술력으로 했고 얘는 뭘로 했을까요? 판매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분 쉬었다가 이제는 뭘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전술적인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 마케팅을 너무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케팅은 제가 말한 것처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더 쉬운 방식이에요. 소비자 욕구를 충족을 해놔서. 자, 그런데 이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술을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플레임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플레임을요. 이거와 이거.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마케팅에서 뭐 있어요? 스왑도 이렇게 하잖아요. 스왑 분석도. 강점, 약점을 통해서 SO 찾아내고 WT 찾아내죠.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디테일하게 전술을 짤 수가 있어요. 자, 그거 할 수 있고 이렇게 마케팅 전술을 짜면 뭐의 후원을 받으면 좀 더 쉬워질까요? 광고, 홍보, SP,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와 대화할 때 좀 더 촉진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불러요. 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IMC 아까 얘기했죠. 인테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왜 나왔고 이걸 어떻게 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걸 쓰는 애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쉬었다가 50분부터 시작을 하고 이거 보고 그다음에 기획서 리뷰를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획 마케터가 자기 능력 개발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